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군은 적 도발에 대비한 전방위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창군 정신을 되새겨 싸우면 이기는 필승 해군, 정예 해군을 확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해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적 도발에 대비한 일전불사의 정신무장과 전방위 대비 태세를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방위 감시 태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열상 감시 장비와 해상 감시 레이더를 도입하고 초계함에 신형 탐지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수중 감시와 대잠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투 체계 성능을 보강하고 항만 감시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구축함의 전투 체계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급 해상 재난이 발생할 때에도 신속한 대응과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 종합 전술 훈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또 해양에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함정 건조는 물론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해 수중 전력의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주 민군 복합항을 건설해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해상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동 함대를 모항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이와 함께 올해를 병영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격오지나 소규모 부대에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위문 공연과 문화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지난해 신설한 병영문화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병영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길야잡이 및 병영수첩 제작, 부대별 인권위원회 운영, 출동함정 수신전화기 확대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전 장병이 건강하고 투명한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해군이 2015년 새해를 맞아 8일 동해와 서해에서 첫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축함인 양만춘함과 을지문덕함을 비롯해 호위함인 마산함, 제주함 등이 총출동해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3,200톤급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을 선두로 호위함과 초기함, 유도탄 고속함 등 해군 함정들이 세찬 물살을 가르며 전열을 정비합니다. 레이더에 가상적함이 포착되자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51포 조준조하면 쏘기 시작! 51포 조준조하면 쏘기 시작! 127mm와 76mm 함포가 적함을 향해 잇따라 불을 뿜고 해상 작전 헬기에서 K6 기관총도 일제히 사격에 돌입합니다. 해군 1함대가 주관한 동해상 훈련은 울릉도 남방해상에서, 해군 2함대가 주관한 서해상 훈련은 태안 서방해상에서 펼쳐졌습니다. 수상함 17척과 링스 헬기 2대가 참가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언제 어디서든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적을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잠 전투 훈련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적 잠수함이 탐지되자 링스 헬기와 함정들이 신속하게 대잠 전투 대응을 갖추고 폭례를 포함합니다. 물기둥과 함께 가상의 적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 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동해와 서해에서 펼쳐진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 해군 장병들은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은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영정책과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2015년 달라지는 공군 업무를 심혜슬 하사가 정리했습니다. 공군은 새해 시작과 함께 공군본부의 병영정책 전담부서인 병영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인사근무과의 병영생활 전담 기능을 분리해 인사참모부 예하에 신설된 병영정책과는
앞으로 군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장 진단과 자율적 생활 여건 보장 등 자율과 통제가 조화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공군은 또 비행기지 지휘, 항공 지상 작전, 항공기 정비 통제 능력 보강을 위해 LTE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군 전용 스마트폰 단말기 사용과 암호 장비 운용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게 되며 비행기지의 음성과 데이터 기반의 무선 통신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작전 요원 검색, 위치 전시, 지시 작전 상황, 작전 기상 전파 체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간에 제약 없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공군은 오는 5월과 6월 중 체계 통합 시험과 검수를 마치고 하반기에 안정화 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1월 본격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사이버 작전 수행 능력의 필요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교육사의 정보보호 보수 과정은 연 1회 15명에 대해 이론 위주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 5회 75명이 실습 위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민간 교육이 강화되며 공군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해킹 방어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이버 전사를 선발해 시상하는 등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한 교육 훈련 개선으로 예하부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방어 중심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민간 사이버전 기술 습득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 기술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군은 이 밖에 우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사관 학군단 창설도 추진합니다. 오는 5월 후보생을 선발하고 7월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할 계획이며 대구 소재 영진전문대학이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학군단 부사관 후보생 30명이 신규로 획득되고 운영위원 등 예비역 6명이 새로 채용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9일 국방홍보원을 방문했습니다. 최 총장은 권희섭 국방홍보원장과 홍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현황과 임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국방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최 총장은 국방뉴스를 제작하는 TV 스튜디오와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군과 민이 소통하는 국방안보 제작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일보 제작 현장도 방문한 최 총장은 국방홍보원이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 방송과 신문 제작에 노고가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군과 민이 함께하는 한 차원 높은 국방종합 미디어 기관을 만들기 위해 각 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12사단이 새해를 맞아 대규모 거점 방어 전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단계별 전투 절차에 따라 실제 전투 장소에서 사격하는 대대급 훈련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12사단이 새로운 거점 방어 훈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적 공격 양상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대급 방어 전술입니다. 최전방 GP에 침투한 적 특수작전부대에 대한 대응부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실제 전투 절차를 세부적으로 숙달하게 됩니다. 6일 장준규 1군 사령관 주관으로 강원도 인제군 700m 고지에서 펼쳐진 이번 훈련은 1군 예하 군단장과 사단장을 비롯해 모든 연대장급 지휘관이 참관했으며 연인원 900여 명의 장병들과 K9 자주포, 전차, 코브라 헬기 등 육군의 주요 화력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 거점 방어 전투 사격을 통해 우리 포대원들은 일정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떠한 적이 와도 초전박살 내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의 사격장에서 실시하던 훈련이 아닌 전시 실제 전투 수행 장소인 거점에서 진행돼 실전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자주포와 박격포 등 원거리 화력부터 개인 화기와 K4 고속 유탄 발사기, K6 기관총 등 장병 개개인의 직책과 역할에 맞는 전투 수행 방법을 숙달했습니다. 적 특수작전부대 경멸로부터 최후방어 전투까지 실제 전투 전차를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된 훈련 모델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부대는 이번 훈련이 대대장 중심의 실질적인 통합 상황 조치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화력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점 방어 전투 사격 훈련은 표준 모델로 채택되어 향후 제1야전군 예하 모든 부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제4회 영예로운 재복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육군 육군단의 박현만 중령과 해군 특수전전의 정직원 상사가 수상했습니다. 정상중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만든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 중에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범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욱 건강해지려면 국가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이라면 어디든 뛰어들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용감하게 달려가며 자신의 목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육군 박현만 중령과 해군 정직원 상사가 수상했습니다. 박현만 중령은 2001년 교통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부상자 3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본인은 척추뼈를 다쳐 상급 장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중령은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GOP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현역 군인이라면 누구나도 그런 상황에 다가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누구나 뛰어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육군 내에서는 묵묵히 저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굴돼서 저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정직원 상사는 2014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잠수사 최초로 해상과 세월호를 끈으로 연결하고 시신 세구를 수습했습니다. 감압병을 버티며 4개월간 사고 현장을 지킨 노고를 인정받아 이날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1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명예와 희생과 단결의 불굴의 UDT 정신으로 그 어려운 날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무 완벽히 완수하는 최정예 특전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들은 영예로운 제복상의 수상금은 형편이 어려운 부대원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수상자들은 입고 있는 제복이 부끄럽지 않게 충성과 명예로서 계속 복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병무청이 오늘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명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3대 확인이 가능한 재적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광복군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지방병무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민원 상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3대가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현역 병역 의무를 마친 가문으로 전투, 의무, 해양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자도 가능합니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현재 복무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 국민방위군과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활동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가사 등의 이유로 복무 기간이 단축됐거나 징병검사나 입영 기피 또는 병역 면탈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면 병역 명문가 인증서와 병역 명문가증이 수여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소개됩니다. 또 공공시설이나 민간기업 등 각종 시설 이용료에서 할인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총 2,405가문이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특별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삼형제가 해병대에 함께 근무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 해병대를 지원한 맏형과 형의 뒤를 이어 입대한 쌍둥이 동생들을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 조우진 병장과 쌍둥이 동생들의 입대 동기는 좀 남다릅니다. 조 병장은 소극적이던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싶어서, 쌍둥이 동생 조범진 영진 일병은 적극적으로 달라진 큰형을 보고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조병장은 군 복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개발을 통해 지난해에는 독서 활성화에 모범을 보여 부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은 처음 해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큰형을 비롯한 선임들로 인해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은 큰형과 같은 모범 해병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삼형제가 같은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이 있고 또 아쉬웠던 점이 있을 텐데 혹시 이제 아쉬웠던 점이랑 좋았던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는데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동생들이 만약에 제가 있는 부대 중대로 오지 않았으면은 각 부대마다 상황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노하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부대로 와줬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순수하게 여기서 했던 군생활을 토대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주특기를 알려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군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가장 보람에 남거나 또 기억에 남는 게 또 있는데 그때 자부심을 또 느낀 적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게 느꼈는지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주특기 훈련을 나갈 때 이제 망치질을 하는 건데 처음에 딱 선임들한테 배울 때는 아 내가 이게 소질이 없구나. 근데 이틀 3일 이제 계속 훈련 나가니까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약간 뿌듯함 아닌 약간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진급식이었습니다. 그 진급식 날에 이제 2병 계급장에서 이제 1병 계급장을 중대장님이 이제 붙여주시면서 직접 이제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그 느낌은 저희 훈련병 때 훈련 교관님께서 노란 명찰에서 이제 빨간 명찰로 바꿔주셨을 때 그 느낌과 흡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진급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준 큰형 조우진 병장과 쌍둥이 동생 조범진 영진 일병.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형제애와 더불어 강한 훈련과 규칙적인 생활로 더욱 돈독해진 전우에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해병대란 용기입니다. 두려운 거를 알면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게 해병대입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많이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아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해병대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대학을 다녔을 때 공부하기가 정말 싫고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인데 군대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국방뉴스 운동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2015년 1월부터 발급되는 공무원증의 직위와 직급 표기를 개선합니다. 대상은 중소위와 6급 이하 군무원으로 기존 별도로 표기했던 중위 또는 소위는 중소위로 표기되며 직급별로 나눠졌던 6급 이하 군무원도 군무주무관으로 통일합니다. 표기 변경으로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어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군인과 군무원들의 사기 증진과 복지를 위해 호국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학 재학생과 배려 대상자 중 성적 우수자 각 500명을 선발하며 2014년도 평점 평균이 95점과 8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부대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제출하며 자세한 내용은 호국 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이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를 모집합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접수는 우편이나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달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하며 2월 24일 발표합니다. 육군이 전문 분석 기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담당할 분석평가 자문위원을 선발합니다. 기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분석 전문가 분야로 임기는 2년이고 자세한 응시 자격은 인터넷 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며 27일 최종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아름다운 헌신, 영예로운 재복상 시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국을 위해 제복을 입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는 사회,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